원래 축제 광고는 왜 얘기하는 거야? 약 올리는 거야? 나 놀러 갔다 오느라 숙제 못했수다. 놀리는 거야 뭐야? 어? 근데 어제 우리 학생이 엄청 많았어요. 원래 축제에는 애들 많지. 당연하지. 축제는 아니, 기본적으로 그 대학교에 있는 애들이 몇만 명인데 거기에다가 추가되는 거잖아. 고딩들, 다른 학교 애들. 그럼 당연히 몇만 명, 거기에만 몇만 명 있었겠다. 그냥 그저께 우리 경희대 축제 그 에스파랑 만나뵈었고. 그저께라고? 어제가 아니라? 네, 어제는 그 싸이랑 라이즈 어때요? 누구? 라이즈요. 라이즈. 네. 돈 많이 썼겠는데? 그런가요? 야, 씨, 1억 원 썼겠는데? 그거 구경 간 애들이 1억 원 썼겠지 또. 경희대는 학교가 이쁘니까. 아, 근데 거긴 너무 산이야. 경희대는. 맞죠? 경희대 너무 산에 있지 않니? 맞아요. 이렇게 산꼭대기에 성 있는 느낌이잖아. 경희대. 그렇죠? 성이 이쁘긴 해요. 자, 숙제 질문 받겠습니다. 빨리 해요. 프린트 질문. 1195요. 어? 1200. 6번이요. 또 1200번이요. 201번이요. 그다음 31, 1332랑 32요. 뭐? 1300. 32, 32. 뭐야 이게? 28이요. 1328번. 또 1322번. 22번. 또 34번이요. 또 프린트. 맨 뒤에 거. 질문. 뒤에 프린트 질문. 저 3번 10원. 건들지도 않고선 질문하고 있어. 아니 저 3번이랑 10원은 배웠어요. 그다음 5번 6번. 네. 자, 보죠. 저 마지막으로 1번. 자, 1195번부터 보겠습니다. A라는 애가 3,2와 B라는 애가 마이너스 4,7에 대해서 Y는 X-2 위에 있는 P라는 것은 A,A-2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의 합의 제곱의 합의 최소. 말했다시피 우리가 거리에 대해서 최소를 묻는 경우는 직선 만들기 또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푸는 거라 했어요? 2차 함수 푸는 거라 그랬죠. 그쵸?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고요. 그래서 AP의 제곱 진짜 계산합니다. A-3의 제곱 플러스 A-4의 제곱. 이게 AP의 제곱이고요. BP의 제곱 A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A-9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게 BP의 제곱이죠. 진짜 구하는 거예요. AP의 제곱, BP의 제곱. 자, 계산하면요. 4A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4 날라갔고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4 A 플러스 얼마죠? 9, 26, 16, 25 25 50인가요? 77이네. 네, 이렇게 되겠죠. 표준형으로 바꾸면요. 4A-3의 제곱 플러스 41. 그래서 근데 최소일 때의니까
이게 A가 3일 때 최소를 갖죠. 뭐 41로. 내가 원하는 건 최소일 때 이때의 원점, 그러면 3,1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최종적인 내가 구하고 싶은 대상이니 루트 10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요. 안녕이고요. (120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번) A라는 애가 마이너스 4,0과 2,3 여기에 A, B가 선분 위에 있대요. 선분과 직선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4,0과 2,3 이 선분 위에 있는 P에 대해서 OAP가 OBP의 넓이의 2배다 라는 것은 P라는 게 적당히 여기 있어서 여기가 2대1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OAP와 OBP가 넓이가 2배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P라는 것은 AB의 2대1 내분점이고요.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어디부터가 2이고 1인지 순서 잘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AB의 2대1 내분점은 어떻게 되죠? 0,2인가요? 네. 그래서 둘 더 해달래요. 답은 2가 되겠죠. 네. 뭐라고? 선분이라고 했잖아. 방금 말했다시피 선분이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거예요. 직선이라고 했을 때 외분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알았죠? 두 개를 이었다는 건 이걸 말하는 것 뿐이에요. 이 형태로. 근데 외분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3대 2로 내분한다고 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오는 건데 만약 2대 3으로 뭐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대 2로 외분한다고 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아닙니다. 3대 2 외분은 A, B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요. 네, 이게 3대 2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대 1 관계가 만들어지죠. 이 점이 무조건 출발이에요. 이 점에서부터의 길이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알았죠? 이 점에서부터의 무조건 기준은. 네, 1201번 보겠습니다. A가 1,3이랑 B가 3,-1이죠. 두 점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에서 OAB가 EBC래요. 자, 근데 AB 길이가 얼마야? 2루트 5죠?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여기 2 차이 나고 4 차이 나니까 2 루트 5 이렇게 되죠. 1대 2대 루트 5잖아요. 그러니까 직각이 여기 있으니까 2, 4, 2 루트 5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10 루트 5니까 얘는 얼마예요? 5 루트 5죠? 맞아요? C가 있을 수 있는 건 이쪽으로 있는 거랑 이쪽으로 있는 거 두 개가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근데 지금 여기 길이도 5 루트 5고 얘도 5 루트 5라며. 그러면 이 둘 간의 거리는 얼마예요? 10 루트 5죠? 그쵸?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좌표 안 구해도 되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그래서 얘가 몇 대 몇 외분점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생각은 해줘야겠죠. 자, C가 여기 있어요. 길이만 봅시다. 이 A, B 기준으로 여긴 2루트 5인데 여기가 5루트 5야. C라는 것은 몇 대 몇 외분점이에요? 2루트 5고 5루트 5야. 여기서부터 A, B는 몇 대 몇 외분점이에요? 7대 네, 7대 5입니다. 숫자만 봐도 돼요. 2 더하기 5라서 7대 5입니다. 그럼 얘는 몇 대 몇 외분점이죠? A와 B를 몇 대 몇? A와
여기가 2루트 5인데 여기가 5루트 5니까 여기 길이가 3루트 5잖아. 그쵸? 그래서 3대 5 외분점인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외분점은 뭐죠? 어쨌든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그 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부터. P든 Q든 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길이만 따지면 돼요. 굳이 점까지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방금 말했다시피 길이 좌표를 구하는 것도 따질 수는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이것만 이야기해 볼까요? 추가로만 이야기해 봅시다. 자, 봐봐. 여기가 지금 4랑 2만큼 움직였다 했죠. 그래서 2루트 5잖아. 얘가 5루트 5만큼 가야 돼. 그럼 얘랑 얼만큼 가야 돼? 이 높이로는 얼만큼? 10. 여기는 얼만큼? 5. 왜냐면 지금 2루트 5일 때 2랑 4였잖아. 5루트 5이면 5랑 10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닮음이니까. 그쵸? 그렇게 판단해주면 돼요. 물론 외분점 공식 써도 됩니다. 1206번. (3, 4와) 12,5에 대해서 0,0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 POQ의 각의 이등분선. 늘 우리가 뭐 MD라고 할게요. 자, 얘는 길이가 우리 각의 이등분선의 의미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라고 했죠. 길이의 B가 똑같습니다. 중점이 아니에요. 각의 이등분선의 중점은 아예 상관이 없어요. 여기 길이가 5고요. 여기 길이가 얼마야? 13이잖아. 맞지? 3대 4대 5랑 5대 12대 13이니까. 그럼 이 D라는 것은 PQ의 5대 13 내분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PQ의 5대 13 내분점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18분의 60, 33, 39, 99, 18분의 25, 52, 25, 57. 25? 맞나? 25랑 52. 77인데?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예분의 예죠. A분의 B, 미안해요. X좌표만 따지고 싶은 거죠. 그럼 이걸 약분하면 2분의 9, 11이니까 합하면은 13이 되겠죠. 얘만 다루고 싶은 거니까 Y좌표는 별로 필요가 없었네요. 각의 이등분선의 의미 이거 외워야 돼요. 내가 매번 말하지만 도형이 방정식 외우고 진행하는 거야. 기본적인 성질은 다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알았죠? 다 외워야 됩니다. 나오는 거 싹 다 외워야 돼요. 정말로. 1322번. (3,6이라는) 점과 (5,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y는 mx 더하기 m 더하기 2의 의미는 뭐냐면 x 더하기 1 더하기 2라고 묶어야지만 의미가 발생해요. 어떤 의미?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는 의미. 얘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선분을 만난다고 말을 한 거죠. 맞아요? 사이를 지난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건 그 경계란 말이죠. 경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여기 지날 때부터 여기 지날 때까지다. 즉 얘가 3,6을 지날 때와 5,1을 지날 때에 대해서 기울기를 우리가 구해달라는 거죠. 3,6을 지나는 거니까 대입을 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되고요. 5,1을 지날 때는 어떻게 돼요? m은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그래서 이 둘이 사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과 1 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 보면서 진행하는 거고요. 기준점 생각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직선의 방정식 이 형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y는 m에 x-x1 더하기 y1 이 형태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형태가 등장했을 때 그 형태가 의미하는 것을 곧바로 인식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1328번) 세 수선의 교점이죠. 마이너스 4,0, 3,0, 0,6. 일단 수선 그림은 뭐예요? x는 0이죠. 이미 하나 나왔어요. 그쵸? 하나만 더 찾으면 되죠. 세 수선의 교점은 어차피 두 수선의 교점이랑 똑같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여기에 수선을 그립시다. 자,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3이지. 그럼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건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x-3 더하기 0이잖아. 요 점에서 그린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거와 x는 0의 교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x에 0 넣으면 얼마가 돼요? 0,2 끝. 2번이죠. (1331번) 보도록 하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와 y는 2x 더하기 k라는 애가 거리의 최소값이 2루트 5가 된대요. 거리의 최소라는 건 뭐냐면, 거리라는 게 뭐냐면 이 직선과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들 중에 제일 가까운 거. 그러니까 얘랑 평행한 애들이 되게 많잖아. 그치? 그 중에 제일 가까운 거. 즉 뭐 할 때? 접할 때. 그때 얘와 얘 간의 거리가 얘가 이제 거리의 최소라고 이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평행한 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평행한 직선 간의 관계를 따지는데 그 중에 접하는 애가 가장 가까운 애겠지. 그쵸? 그럼 내가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접하는 거. 즉 y는 2x 플러스 m 새롭게 찾은 거예요. 걔랑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얘네가 접한다 라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m 마이너스 4는 0이 판별식이 0인 것이기에 m은 5가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y는 2x 플러스 5와 y는 2x 플러스 k 사이의 거리가 얼마이길 바라요? 2 루트 5이길 바라는 거죠. 직선 간의 거리 공식이 뭐라고 했어요? 직선 간의 거리 공식이 뭐야? 루트, 그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그치. 상수끼리만 빼주는 거랬죠. 근데 얘가 얼마라고? 2 루트 5라는 거죠. 얘가 루트 5니까 절대값 5-k가 얼마? 10. k는 15이거나 마이너스 5입니다. 둘 중에 누굴까요? 15라고 생각은 해요. 그쵸? 자, 왜 그러냐면 k가 마이너스 5면 다시 얘가 지금 m이 5잖아. 그러니까 얘가 y는 2x 더하기 5란 말이죠. 근데 걔보다 위에 있지. 위에 있잖아. 그림상으로. 그쵸? 그러니까 큰 걸 찾는 거예요. 이건 식으로 못 찾습니다. 알았죠? 식으로 못 찾는 주제예요. (1332번은) 이게 마프레는 없습니다. 세네는 있는데 마프레는 없는 주제예요.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형태입니다. 몇 개의 교과서에는 있고요. 대부분 교과서에는 없는 주제긴 해요. 자취라는 말이
뭔 말이야? 자취가 뭐야, 자취? 흔적. 그쵸, 흔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자취 방정식은 다른 말로 그냥 관계식 구하라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점들의 관계식을 구하라는 건데 구하는 방법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구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련의 과정을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시 a 1,-1가 여기 위에 있는 점 p가 있대요. 걔를 뭐 x 프라임, y, a, b라고 합시다. 근데 그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있다 했죠. 얘랑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그럼 걔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x라고 하죠. x라는 말을 잘 쓰지 않으니까 그냥 x 씁시다. x라는 점은 얘와 얘의 2대1 내분점이에요. 그럼 3분의 2a 플러스 1, 3분의 2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헌데 내가 하고 싶은 건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따위로 생기면 관계식을 구하기 힘들죠. 그래서 얘를 그냥 다시 x, y라고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3분의 2a 더하기 1은 x고요. 3분의 2b 마이너스 1은 y인데 그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a라는 게 3x 마이너스 1 나누기 2, b라는 것은 3y 플러스 1 나누기 2가 됩니다. 왜 이딴 짓을 하냐면 다시 나는 x와 y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데 문제에서 알려준 어떤 식이라고는 얘밖에 없잖아. 그치? 이거를 활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a와 b라는 거는 여기다 딱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를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그냥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a와 b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고 대입을 해요. 저 A 자리에다가 그리고 B 자리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해주면 돼요. 약분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9x-3-6y-2-1은 0. 그래서 9x-6y-6은 0이 되고요. 좀 정리해주면 3x-2y-2는 0이라고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교과서에 있어요? 기억 안 나요? 기억이 흐릿하게 나. 신사고에는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신사고 교과서 쓰는 게 영석고밖에 없어서 여기에서는. 근데 다른 교과서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알아두긴 하세요. 마플에는 없지 센에 있다는 거니까. 꽤 많은 문제집이 있어요. 이게 아마 RPM에도 있을 겁니다. RPM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마플 빼고는 거의 다 있긴 해요. 이 문제는. 기출에도 나왔던 학교들이 있어서 알아는 둬야 됩니다. 이런 게 좀 흐릿하네.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대요. 그럼 K로 묶어야겠죠. 2x 플러스 y 플러스 2x 마이너스 y 빼기 4는 0. 둘의 교점을 구해달랍니다. 교점 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죠. 얘가 P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나는 점은 이 둘의 교점이 항상 지나는 점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까지 거리, 즉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까지 거리는 루트 2분의 절대값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렇네요. 질문?
질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번호, 여러분 또 모의고사 다음 주에 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보통 한 18번부터 21번까지는 어려운 문제고요. 우리 28, 29, 30 이렇게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나머지는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18, 19, 20, 21 한 7문제 정도는 어렵습니다. 이거 다 틀리면 아마 2등급 나올 거예요. 1학년 기준으로. 1학년 기준으로는 7문제가 좀 어렵다고 할 때 다 틀리면 한 2등급 나올 거예요. 여기서 한두 문제 맞으면 1등급일 겁니다. 근데 보통 수능 기준으로 만약에 이 정도 난이도랑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3개 안에 틀려야지 1등급이에요. 이게 3학년과 1학년의 차이입니다. 알았죠? 1학년 1등급은 1등급이 아니에요. 짝퉁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 모의고사에 그렇게 등급에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등급은 떨어집니다. 어차피 여러분 모의고사 등급은 학년 올라갈수록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여러분 그 내신 대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신 대비가 결국 모의고사 준비랑 수학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냥 고난도 문제 풀다 보면 결국 모의고사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도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에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의고사 준비는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학년 전체를 굉장히 알차게 고난도 문제까지 착착착 풀어가면서 준비를 한다면 내년 3월에 보는 모의고사는 1등급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모의고사 준비 딱히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이 2,3이랑 7,1이랑 4,5가 있대요. 직선 AB 위의 점 D에 대해서 직선 AB 위라 했죠. 그래서 연장선을 생각하는 건데 그 위에 있는 D에 대해서 BC와 평행한 직선이 AC와 만나는 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D에 대해서 BC와 평행하게 그었더니 AC와 만나는 점이 있대요. 그 점을 우리가 E라고 한답니다. 이거 너무 떨어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된 겁니다. 뭐 그림 꽤 괜찮죠. ABC와 AD의 2의 넓이가 4대 1이래요. 이게 그림이 말이 돼?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가라는 겁니다. 이 그림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연장선이 이쪽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라는 거죠. 여기가 D고요. 여기가 E인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아니다. 그림을 그렸더니 실패한 거죠. 맞아요? 반대쪽으로 그리면 돼요. 왜냐면 넓이가 이 AD가 더 작기 때문에. 자, 근데 4대 1이래요. 닮음이잖아. 그치? 닮음이란 말이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닮음에 대해서 넓이의 비가 4대 1이면 길이의 비는 얼마가 되죠? 맞아, 2대 1입니다. 각 변의 길이는 2대 1이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볼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얘는 지금 x랑 y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x 이만큼 바뀌고 y 이만큼 바뀌었죠. 그치? 그럼 여기는 x 얼만큼 y 얼만큼 바뀌어야 돼? 1만큼 바뀌면 되죠. 그래서 2가 1,2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D의 좌표 구하는 거네? 그럼 D는 어떻게 돼요? X가 얼만큼 바뀌었어요? 6만큼, 2만큼. 뭔 소리야? 5만큼, 2만큼 바뀌었죠? 맞죠? 그럼 D는 또 어떻게 돼요?
여기 1만큼 2분의 5만큼 바뀌겠죠? 맞아? 그러니까 뒤에 좌표는 얼마예요? 2,3에서 1만큼 올라간 거니까 뭐 마이너스 2분의 1,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맞아? 근데 모든 일에 하나가 더 있나 봐. 어디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죠. 선분 위에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조망만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걔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지금 2분의 5만큼 1만큼 위로 간 거라면 얘는 어떻게 1만큼 내려간 게 되겠죠? 맞아요. 여기 있는 D라는 거는 2분의 5를 더하면 9,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 제 곱하면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A, B에 대해서 대응되는 애가 B니까 맞죠? D랑 대응되는 애는 B예요. A, B에 대해서 X는 5만큼, Y는 2만큼 바뀌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마이너스 2지만 어차피 난 직각삼각형만 다루는 거니까. 그럼 5랑 2만큼에 대해서 바뀌는 건데 길이의 B가 2대 1이라고 했으므로 내가 찾는 D라는 애는 5랑 2가 아니라 2분의 5과 1만큼 바뀌어야 돼요. 이 A를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5랑 2만큼이 아니라 2분의 5와 1만큼 이쪽 방향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2분의 5와 1만큼 이쪽 방향으로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해 가나요? 그렇기 때문에 Y좌표만 기준으로 따지는 거니 3부터 1만큼 위로, 3부터 1만큼 아래로 그래서 4 곱하기 2라서 8인 거죠. 그러니까 늘 하던 방향이죠. 거듭말하지만 이 방법을 좀 연습해 달라고 했어요. 길이와 비율 관계로 좌표 구하는 거 연습해 달라 했습니다. 알았죠? (3번이요) 3번은 이게 좀 오래된 문제라서 내신 문제는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주 나왔었습니다. 나왔다는 게 보증이 이미 되어 있죠. 1번 같은 경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2년밖에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나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나왔다. 나온 지 한 4년 됐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어요. 이 OA를 2대1로 외분한대. OA를 2대1로 외분한다는 건 2대1이라는 거거든? 여기를 우리가 C라고 잡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길이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D라는 점이 길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때 문제에서 여기를 이렇게 긋고요. 이렇게 그었어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여기를 이 P,Q라고 했을 때 OAB의 넓이가 다시 OAB가 여기에 무게중심이 5,4라고 했습니다. 그쵸? 맞아요? 자, 헌데 이 문제는 제일 무난하게 이렇게 풀게요. 그냥 이걸 A, B, 얘를 C, D라고 하면 얘 2배라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는 2C, 2D고요. 얘는 2A, 2B입니다. 그쵸? 내가 아는 건 A 더하기 B가 15인 거랑 A 더하기 C가 15인 거랑 B 더하기 D가 12인 걸 알아요. 왜냐면 무게중심은 다 더하고 나누기 3 한 거잖아. 그치? 이 5,4들 때문에 얘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지금 A, D와 B, C의 교점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걸 찾는 게 중요해요. 2라는 애는 2의 정체를 찾아야 되는데 얘 무게중심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길이가 같다 했잖아. 그래서 이게 중선이고요. 얘도 중선이에요. 그래서 2는 OCD의 무게중심이고요. 그래서 3분의 2A 더하기 2C,
3분의 2b 더하기 2d가 좌표가 되는데 a 더하기 c가 15니까 안녕 얘는 10이 되고요. 얘는 8이 됩니다. 10,8이라고 되게. 그래서 뭐 더하면 18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2라는 애를 OCD의 무게중심으로 볼 수 있는가? 의미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거를 도형의 방정식으로만 인식을 해서 좌표를 구하려고 하고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려고 한다면 풀리긴 할 겁니다. 압도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러라고 낸 문제가 아니에요. 도형의 성질을 받아들이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선의 교점이라서 중선의 교점이기에 얘가 의미하는 건 무게 중심이고요. 그럼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뱅뱅 돌아서 오겠죠. 답은 나올 겁니다. 굉장히 돌아서 올 거예요. 저는 말하지만 도형의 방정식이 제일 중요한 건 도형의 성질입니다. 방정식은 부가적인 거예요. 이 도형의 성질을 우리가 성질만으로 구하기 힘들 때, 복잡할 때 구하려고 방정식이란 개념을 배운 거지 방정식이 메인이 아닙니다. 항상 강조하고 싶어요. 5번. 세 문제 후딱하고 잠깐 쉬었다가. 사다리꼴 A, B, B, C가 있습니다. 그리고 A들을 2대1로 내분하는 점 P에 대해서 뭐 수직으로 만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여기가 4고요. 8이고요. 뭐 이렇게 이었을 때 요거랑 수직이래. 요 점이 마침 2대 1이래요. 그때 AQD의 넓이를 구해달라. 자, 보세요. 여기가 직각이잖아. 맞지? 여기도 직각이고. 그러면 내가 만약 여기 동그라미를, 여기 각도를 동그라미라고 쓰면 여기 각도는 세모죠. 그렇죠? 그럼 동그라미랑 세모를 더하면 당연히 뭐예요? 90도죠. 맞아요? 그럼 여기도 동그라미죠. 왜냐면 동그라미랑 세모 더해서 90도니까. 그럼 얘도 뭐예요? 세모죠. 그런가요? 그리고 여긴 또 뭐예요?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2대 1이죠. 8대 4니까 2대 1이면 또 뭐가 돼요? 2대 1대 루트 5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2대 1대 루트 5에 대해서 지금 이 삼각형은 1과 2와 루트 5짜리 2대 1대 루트 3은 이제 1과 루트 3이 직각을 끼고 있는 거고 지금 1대 2대 루트 5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 2대 루트 5란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 길이가 루트 5분의 4고요. 얘는 루트 5분의 8입니다. 그쵸? 그럼 다시 여기가 1대 2대 루트 5기 때문에 얘는 루트 5분의 2고요. 그런가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루트 5가 돼야 되니까 루트 5분의 저 루트 5를 곱하면 2가 됩니다. 뭐 당연히 여기가 2대 1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맞아. 마지막으로 1대 2대 루트 5죠. 그러니까 얘는 5분의 2고요. 5분의 4입니다. 네. 2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됩니다. 5분의 4죠. 답이 없죠. 네. 여기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얘까지 더하면 길이가 얼마가 돼요? 3이죠. 그래서 5분의 6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딱 2대 1대 루트 5 이것만 썼어요. 다른 거 쓴 게 하나도 없죠. 비율관계 잘 생각해줘요. 알았죠? 2대 1이라는 게 등장한 건 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 길이가 2인데 여기가 2대 1이라는 비율 관계 때문에 실제 길이가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건 요 삼각형의 넓이니까. 작년에 1학년 애들이 푼 거래. 작년 1학년 17번이죠? 정답률이 55%라는 게 뭔 말이에요? 절반 이상. 절반 이상. 5등급도 이건 맞았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맞지? 내가 모여서. 왜냐면 뭐다? 객관식은 항상 20% 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답률. 얘 35%까지만 맞은 거예요. 나머지 20은 찍었다. 찍어서 맞은 거지. 찍어서 맞는 애들 20%는 돼요, 항상. 그래서 35%면 몇 등급이에요? 그래도 한 4등급인 애들까지 4등급인 애들 중에서 틀린 애가 있다. 그런 겁니다. 모의고사 4등급이 이걸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학교 기준으로 2등급인 애들이 4등급 맞습니다. 모의고사. 알았죠? 이게 또 시간 널널히 주면 맞지.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래서 못 푸는 거죠. 질문 있으시면 또 하고요. 근데 거듭 말하지만 이런 비율 관계로 문제 푸는 거 연습해달라 했어요. 지금 내가 푸는 방향이 뭐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아. 맨날 비율 관계만 쓰고 있잖아. 길이 같아서 여기도 2A, 2B고 2배니까 또 2C, 2D고 맞죠? 뭐 새로운 풀이를 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럼 새로운 풀이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6번입니다. 학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주제예요. 이것도 학교 불문하고 나옵니다. 학교 불문하고 나오고 물론 이 레벨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학교 기준으로는 높은 난이도라고 책정해서 나와요. 이 6번 같은 경우는. 알았죠? 나오긴 한다. 그러니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레벨이 되겠죠. 자, 여기 A, B, C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D라는 게 X축 위에 있는데 이 A, B, C랑 넓이가 같대. 말이 돼? 그러니까 A, B, D라는 게 적당히 요쯤에 있어서 이거 넓이가 같대. 이 하얀색 색칠한 거랑 파란색이 넓이가 같다. 아니,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넓이가 어떻게 같아? 그럼 이거 넓이 구해서 맞죠? 같은 거 찾으면 되겠죠? 괜찮습니다. 그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방법으로 여러분 학교에 변형된 거는 못 풀 겁니다. 왜냐면은 이 문제의 본질은 넓이를 구해서 비교하라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냐? 넓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져달라는 겁니다. 넓이라는 거 어떻게 구해요?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자, 근데 A, B, C와 A, B, D라 했으면은 A, B라는 밑변은 이미 일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높이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맞습니다. 평행한 선까지의 거리예요. 즉 C, D를 내가 만약 이으면 평행하다는 겁니다. 높이가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즉 뭐가 같다는 거야? 기울기가 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A, B와 B예요. CD 평행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송양고, 효자고, 호원고 꽤 많은 학교들에서 나왔어요. 자, 기울기 얼마예요? 1 증가하는 동안 10, 2 증가하는 동안 이거 됐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5죠. 맞아요. 그럼 이것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5여야겠죠? 얘를 내가 뭐 D,0이라고 한다면 D-4분의 6, 0 빼기 6이 얼마다? 마이너스 5다. 그러니까 D는 얼마예요? 5분의 6 더하기 4, 5분의 24, 26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어떻게 해석한다? 높이가
같다라는 해석이 들어가야 되고요. 높이가 같다라는 해석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높이가 뭔데?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높이란 건 평행한 선과 그러니까 높이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 뭔 생각을 하냐면 너희들이 여기랑 여기가 같다 이 짓을 하고 있다고 맨날 수선의 발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알았죠?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아니야. 평행한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어차피 똑같잖아요. 아니잖아. 니네 여기서 수선례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뭐 구할 건데? 또 점과 직선 간의 거리 구할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과 직선 간의 거리 구하기 복잡해지잖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복잡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의대로 정확하게 생각하자는 거지. 높이가 무엇인지를 되물어야 되고요. 평행한 직선 간의 거리라고 했죠. 그래서 평행한 직선만 찾으면 됩니다. 7번 23년 9월 작년 9월 모의평가래요. 맞죠? 1학년들 대상으로 본 거고 29번이면은 내 손가락 안에 든 레벨입니다. 내 손가락 안에 든 레벨이고 그래서 정답률이 14%. 사실 주관식은 찍어서 맞는 비율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있긴 해요. 한 학교에 몇 명씩 있습니다. 찍어서 맞히는 애들. 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어. 난 애초에 거의 모든 문제들을 찍어서 맞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 기억엔 항상 정배만 따라간 거죠. 역배가 터진 적이 없습니다. 무튼 정답률 14%면 2등급 정도까지는 맞았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A고요. BC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웬걸 무게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래요. 그림을 이따위로 그리면 안 되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 1이면 여기죠. Y좌표가 같은 거니까 가로선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A, B, C가 어디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있겠지, 맞지?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이 A, B, C를 지나는 원의 중심은 원점이래요. A, B, C를 지나는 원의 중심은 원점이랍니다. 원점 어딨냐? 0,0이 이쯤 있지 않을까? 0,0 요쯤. 원의 중심이래. 그림이 좀 이상하죠? 잘못 봤어. 미안합니다. 그림이 틀렸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마이너스 1,1? 여기네. 그건 줄 알았어. 그럼 요쯤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있답니다. 이거 외심이고요. 이거 무게중심이죠. 그쵸? 외심이 그림이 이따위로 그려지는 게 맞아? 너무 이상하게 그린 것 같은데. 차치하죠. 이거 그림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림만 계속 수정할게요. 미안합니다. 이 그림이 어느 정도 이치에 맞아야지 좀 잘 풀릴 것 같아서 일단 좌표 자체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게 맞죠. 근데 이거 이으면 중선이어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 중점이 있어야 되고 그 중점에서 수선을 그린 게 얘여야 되니까 그림을 난 이렇게 그리려고 해요.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게 A, B, C라고 할게요. 좀 이치에 맞게 그리려고 해요. 자, 뭔 이치에 맞는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면 지금 2대 1이죠. X 얼마큼 바뀌었어요? X 얼마큼 바뀌었어요? 4만큼 바뀌었죠? Y 얼마큼 바뀌었어요? 여기랑 여기가 4랑 2만큼 바뀌었죠?
그러면은 여기가 2대 1이잖아. 그럼 좌표 얼마예요? 2만큼 1만큼 바뀌어야 됩니다. 그쵸? 2대 1이니까 4, 2가 2, 1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1,2가 중점이에요. BC의 중점입니다.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 외심을 찾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리고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는 거 맞죠? 근데 얘랑 이 세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면 이렇게 이은 게 수직이고 이등분인 거죠. 여기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OM과 BC는 수직입니다. 근데 OM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2죠. 그럼 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선 BC라는 애는 직선 BC니까 이렇게 안 써도 되겠죠. 직선 BC라는 애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1,2를 지나는 이렇게 구했어요. 왜 이 짓을 구하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근데 높이라는 건 BC부터 A까지의 거리가 BC 높이잖아. 그쵸? 그래서 높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2만 좀 곱해서 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부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 즉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루트 5분의 12가 높이가 됩니다. 그럼 이제 밑변만 구하면 돼요. 그럼 이제 BC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맞아요. 그럼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뭘 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길이가 얼마죠? 루트 26이죠. 그럼 여기 길이도 얼마예요? 루트 26이겠죠. 왜냐하면 외심까지의 거리는 같으니까. 근데 여기 길이가 얼마죠? 루트 5죠.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21이죠.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해야 되잖아.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2루트 21. 네, 구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1 곱하기 루트 5분의 12. 약분하면요 5분의 12 루트 10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게중심 이건 근데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나오면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보통 제일 어려운 문제 될 겁니다. 풀이가 그렇게 복잡한 건 풀이가 좀 복잡하죠. 풀이가 좀 복잡한데 써먹은 성질들은 다음과 같아요. 외심이라는 게 존재가 뭔가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근데 이미 외심을 알려주고 요 점을 알려줬으니 길이를 알려준 거예요. 얘를 각 BC까지의 거리로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는 거. 다른 말로 우리가 그 BC라는 거에 대해서
BC의 수직 이등분선이 여기를 지나는 거죠. 근데 이 BC의 중점은 내가 무게중심의 성질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무게중심이 중선이 된다는 걸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수직 이등분선이 얘를 지난다는 걸 통해 BC의 OM의 기울기를 통해서 BC의 기울기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풀었던 겁니다. 아이디어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자 2대1 내분점. 글씨가 좀 안 써지네. 순서는 이렇습니다.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은 BC라는 길이와 BC부터 A까지의 길이라는 걸 구해야 돼요. 이것만 구하면 넓이는 구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A를 알려줬으니까 직선 BC를 구하면 높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직선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직선을 구하기 위hen 두 개가 필요하다고. 뭐랑 뭐? 기울기와 점. 그거를 구하는데 외심과 무게중심을 알려준 겁니다. 이거 두 개를 이용해야 돼. 이걸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점이라는 것은 무게중심을 통해서 중선과 2대1이라는 걸 통해 M을 잡고요. 그럼 점 찾았죠?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기울기라는 정보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걸 통해 OM과 BC가 수직이다 라는 정보를 통해서 기울기를 얻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 나왔고요. 그럼 직선이 나왔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BC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지금 이 BC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2등분 된다는 건 말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길이 말아. 그럼 얘를 구하려면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빗변만 알면 되는데 그 빗변이 어디에서 튀어나온다?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걸 통해 나온 거죠. 그러면 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힌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개념에 있던 거죠. 개념에 있던 거고 문제 안에서는 힌트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찾아서 푸는 게